지난번에 그 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표께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러 가실 때도 제가 여기서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네. 그때 근데 네. 저랑 인터뷰하신 분은 박영식 네, 앵커가 하시는 건데 그래서 박영식이었습니다. 속으로 교수님 네. 어디 가셨지? 딴 방송하러 그랬습니다. 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다른 방송에 얘기했는데 있는데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끝까지 못 읽고 박영식 혼자 남아 있어요. 원래 네. 세 명이서 했거든요. 네. 저랑 신인규, 박영식 셋이 하다가 네. 제가 먼저 가고 10분 있다가 신인규가 빠져나가고 박영식이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유, 연휴에 고생 아예 많으셨습니다. 무슨 말씀? 근데 저 이제 사진 나오는데 네. 그날 이제 물론 박인식 앵커하고 인터뷰를 쭉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또 우리도 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어떤 얘기들이 왜 일단 시간이 좀 길어졌는지도 궁금해요. 원래는 지난번에는 40분 정도 만나셨는데 네. 이번에는 뭐 왜 또 길어졌습니까? 시간이 조금 더? 일단 두 분께서 너무 분위기가 좋으셔가지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아 맞아요. 시간 가는 줄 우리 모른다. 교수님과 저하고 저 방송하면 대화하면, 네,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모르고 이게 맞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야 이런 그러니까 거 벌써 있잖아요. 이렇게 됐나?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예. 여러 가지 시국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어져서 아, 사실은 그랬군요. 거의 강제로 해산을 했습니다. 근데 선물을 지금 주고받는데 차담회 하시는데 선물은 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까 그날? 풀었습니까 안 풀었습니까? 아니요, 풀지는 않았고요. 그냥 작은 선물을 작은 준비한 선물을.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차담회 하시고 네.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대화가 너무 잘 돼서 길게 시간이 좀 네. 이루어졌다. 주로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어요? 어머니? 일단 제일 먼저 시작된 주제는 예. 계엄 관련해서 비상계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국회에 와서 그 예.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를 하고 계엄을 무력화시킨 것, 그 정말 민주당은 너무 잘했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으로 칭찬으로 이제 그 대화가 시작됐고요. 예. 그 전에 그 참석자들 아까 그 예.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김정숙 여사님께서 여사님, 예. 민주당 화이팅 이렇게 아, 하면서 그렇게 외치셨군요. 보통 이제 사진 찍을 때 화이팅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리고는 여사님이, 또 이재명 화이팅 이까지 두 가지로. 김정숙 여사님이 외치고 네. 그리고 이제 저기서 정리를 해서 안에 들어가서 아까 그 서재에서 네. 이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칭찬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득담 이런 걸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또 이재명 대표는 혹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무슨 뭐 말씀을 하시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일단 예.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그 새해 때 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했었는데 예, 못했죠. 예, 그때 아마 찾아뵈려고 했던 때 그때 예. 항공 네. 사고가 예, 아마 맞아요. 예, 일어났던 제주항공 사고. 네네. 예. 그래서 그 이제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예. 내란이었나요, 내란 그때? 아, 12.3. 비상계엄 예. 네커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찾아뵙게 됐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예.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적인 일을 우선하셔야 되는 게 맞고 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이제 덕담을 나누면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대부분의 주제나 아젠다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이 좀 그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엄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에 대한 네. 그 칭찬. 칭찬.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이제 화답으로 민주당이 잘한 것보다 우리 국민들 정말 위대하지 않나요? 우리 국민들께서 위대한 그런 시민 의식으로 예. 이번 계엄 해제와 또 이런 내란 사태를 극복을 하신 거다. 예.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경제가 어려운 문제 예. 그리고 또 국힘이 좀 극우화되는 거에 맞아요. 대한 걱정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대선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그 그래서 얘기 부울경에 하셨더라고요. 대한 정책이라든지 지원 방안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공감을 하면서 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그 북극 항로 네. 개척의 중심이 되었으면
됐으면 좋겠다. 네. 앞으로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예. 데서도 지금 미국도 그린란드를 지금 맞아요. 탐내고 있는 예, 그런 그러고 게 있죠. 북극 항로와 연관이 있는데 그런 거에 부산이 중심이 돼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구상을 말씀하셨고 아. 또 부울경이나 예. 이제 호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 대한 특별한 이런 구상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또 그 우리 민주당의 취약 네. 지역이기도 한 그리고 또 전략 지역인 네. 부울경 예. 지역에 대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앞으로 예. 좀 더 민주당이 예. 이번에 부울경을 중심으로 거기서 승리를 해서 네. 반드시 대선 승리하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예. 우리 이른바 비문 인사들의 이제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맞아요. 비판에 이런 그런 얘기가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게 근데 그 직접적으로 화제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뭐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떤 발언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건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좀 더 포용과 통합을 해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승리를 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좀 포용과 통합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집권을 한 이후에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런 세력에 대해서도 그런 포용이나 통합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지금 분열되어 있고 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예.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예. 실제로 그 분들의 발언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예. 우리 민주당이 그 이제 승리를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발언의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할 때에 부산의 경우에는 김영춘 네. 전 의원 그리고 경남은 김경수 전 지사 예. 그리고 TK에는 김부겸 전 총리 이 세 분이 각각 역할이 있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불경이나 이런 이제 TK 뭐 지역에 있어서는 예. 그런 또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꼭 그분들을 쓰라 뭐 이런 그런 건 것보다 아니었고. 과거에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한 전례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참고해서 또 그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아. 제가 듣기에는 그런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뉘앙스로. 그리고 이제 외교 관련해서도 예. 트럼프 2기 정부와 관련해서 좀 더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면서 예. 트럼프 1기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그때 이제 많은 그 북한 예. 관련해 가지고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트럼프 1기 정부의 대북 관계에서 그 함께했던 예. 그 인맥들이 현재 2기 정부에도 그대로 많이 포진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때 그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예. 이 한국,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인사들도 좀 더 우리 다음 정부가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존의 인맥들을 잘 활용해서 예. 트럼프 2기 정부와 좀 더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을 하면 좋겠다. 예. 이런 이제 취지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선을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네. 그렇게 가는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생각하고 그 그게 전제하에 힘을 실어 주셨던 힘을 실어준 거죠. 모습이었다. 네,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보수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갈라치하고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사실은 예. 이 그날 있었던 실제의 토론 간담회 내용이 예. 왜곡되게 외부에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예. 조승래 대변인이 맞아요. 예. 그걸 이제 창구를 단일화해서 외부에 알리기로 예. 했었는데
사실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그게 이제 사실 가장 핵심 요약 정리고 사실관계에 가장 부합하는 예, 그런 예. 정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보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사실상 오보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많이 쏟아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설명을 길게 길게 설명을 하셨군요.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라. 이게 이제 네. 기본적인 취지의 말씀이었다. 맞습니다. 예, 이재명 예. 대표 중심으로 예. 또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예. 집권을 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네. 전제 하에서 이렇게 다른 세력들도 좀 포용하고 통합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전체적인 취지는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렇다. 예. 네. 그래서 그냥 차담이 맛있으니까 식사는 못하죠. 저희들이 네. 도착을 한 게 2시 맞아요. 정도 2시였어요. 됐어요. 이미 예. 점심 식사를 시간을 하고, 넘겼기 맞아. 때문에 시간이 식사 그러셨군요. 떡국은 못 먹고요. 그냥 간단하게 다가와 또 네. 차를 나눈 그러니까.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쭉 그 화면에 몇 번 나온 걸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깍듯하게 예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을 잘 이렇게 모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재명 대표가 경청하는 모습도 지금 뭐 반대편에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하고 인사할 때도 보면 허리를 많이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네, 뭐 굉장히 예우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예,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대화의 주제는 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주도를 예, 주도를 하셨고요. 하셨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예, 예. 또 거기에 잘 또 듣는 예, 그런 모습. 듣고 또 실전에 옮기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몇 번 뵐 때마다 느끼는 거는 경청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윤석열은 본인 얘기하는 50분, 1시간이면 50분 얘기한다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쭉 듣고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대부분. 네. 회의일 때도 그렇게 하시죠, 대부분 다. 맞습니다. 네. 최고위 회의가 네. 보통 공개 회의가 이제 한 30분 정도 있지만 예, 비공개 회의는 엄청 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수시로 열립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표께서 회의를 소집하는 이유는 예. 듣기 듣기 위해서요. 위해서. 이 맞아요. 현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과 또 민주당의 음. 당직자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그걸 들어서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차례 목격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연히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근데 먼저. 아니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그거 있어요. 있어요? 네. 먼저 얘기를 딱 하면 네. 그게 일사불란하게 당이 따르지 않고요. 거기에 의견이 대해서 분분하군요, 막.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뭐 여러 분 얘기하지 계십니다. 마세요. 번갈아가면서 그거는 이런 점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아닌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를 뿌리치지 않고 다 듣습니다. 듣죠. 다 듣고는 결론은 대표께서 자신이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했던. 것은 접고 그걸 거기서 받아들이는군요. 토론이 돼서 결론이 난 결론으로 이제 최종 결정을 하세요. 최근에 뭐 최고위원이 예. 또 선출이 맞아요. 예, 지명직 새로 한 최고위원 명, 예, 선출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또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께서 염두에 둔 인물이 있었어요. 있었군요. 있었고 이런 사람 어떠냐 이러니까 했는데 반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직 최고는 이번에는 지역을 배려해야 된다. 호남 출신의 주철현 최고위원이 나가 있으니까 호남 네. 출신이 돼야 된다. 또 뭐 또 주철현 최고 위원이 이제 지명직 최고에 물러나면 그 자리는 비명이 앉는 것이 해야 된다. 좋겠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었군요. 아니면 경제 전문가를 앉히는 게 좋겠다. 아니면 젊은 예, 우리 예. 또 2030이 좀 약하니까 그 네.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백가쟁명의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뜻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계속 나죠. 토론이 되면서 전체가 그분이 좋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론이 모아졌어요. 네. 그랬더니 뭐 이재명 대표께서 받아들이신 그냥 거죠. 그런 게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수용을 하시고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는 예.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돼. 일극 체제면 내 뜻을 따르라. 그렇죠. 내 윤석열 생각에 같은 윤석열이 일극 그냥 체제죠. 뭐 토론 이런 거 네. 필요 없이 네. 한 1시간이면 50분 자기 자기 얘기 다 얘기하고. 하고 네, 네. 반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게 그러니까요. 일극 체제잖아요. 근데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것을 대표께서 존중하는 그런 지도부기 때문에 일극 체제는 말이 안 터무니없다. 된다.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동안 설 연휴 때 있었던 얘기들을 쭉 얘기를 나눠봤고